사장님, 저기 웬 아주머니가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요?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철수는 주방에서 나오며 거친 손을 닦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줄 서서 먹는다는 한정식집 대가. 그곳의 주인인 철수는 홀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여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손님을 이따위로 대접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그 여자. 헝클어진 파마머리에 낡은 등산복,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철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아픈 아들의 수술비와 전세 보증금을 몽땅 들고 야반도주했던 아내 명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이야기는 20년 전 200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철수는 막노동판 일을 마치고 돌아와 곤히 잠든 5살배기 아들 준우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여보, 준우 병원 가야겠어. 우리가 모아둔 비상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폐물함과 통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달랑 쪽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제 지쳤어. 언제까지 병원비 대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 민수 오빠랑 새 출발할 거야. 우리 찾지 마. 민수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철수의 고향 선배였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따르던 형님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집 보증금까지 싹 빼서 도망친 탓에 철수와 아픈 준우는 한겨울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준우를 포대기에 업고 병원 앞 눈밭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명자야, 제발 돈은 가져가도 되니까 우리 준우 살릴 돈만 남겨두지 그랬어. 제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철수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나만 믿고 가냘프게 숨을 쉬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철수는 악귀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에는 우유 배달. 잠을 줄여가며 번 돈으로 준우의 수술을 시켰고 기적처럼 준우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곰탕 끓이는 기술 하나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가 대박이 나고 프랜차이즈가 되고 지금의 강남 빌딩 주인 박철수 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그 명자가 늙고 병든 모습이 되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철수는 떨리는 주먹을 감추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식사하시러 오셨습니까?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후해진 철수를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밥 좀 먹자는데 니네 직원이 옷차림 보고 막잖아. 내 돈 있어. 명자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훤칠한 키의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이 남자 바로 건강하게 자란 아들 준우였습니다. 준우를 본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젊은 시절 철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명자의 눈이 철수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 박철수야? 명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으리으리한 가게 주인이야? 철수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그 좋아하던 민수 형님이랑 가서 잘 산다더니 꼴이 이게 뭐야?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다 뺏기고 두들겨 맞은 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와 파출부를 전전하며 비참하게 산 지 10년이 넘었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철수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나갈 곳이 없어. 그리고는 준우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준우야, 내가 내 엄마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잘 컸구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엄마가 미안해. 가게 안 손님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수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뭐? 내가 내 엄마인데. 핏줄이 어디 가니?
제 어머니는 20년 전 제가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던 그 겨울밤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랑 제가 단칸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나눠 먹으며 버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엄마요. 철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명자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 내 가게 물 흐리지 말고. 20년 전 당신이 훔쳐간 전세금이랑 수술비, 그 죗값은 당신 인생이 망가진 걸로 퉁치지. 여보, 준우야.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 갈 곳도 없어. 제발. 명자는 소리쳤지만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직원들 뭐해? 이 사람 끌어내. 건장한 직원들이 명자를 양쪽에서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쫓겨난 명자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어깨를 준우에게 기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준우가 따뜻하게 철수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피 섞인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것을요. 자식을 버린 비정한 어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철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그녀를 내쳤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뒤늦게 나타난 병든 아내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수 씨처럼 내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